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 진짜 그걸 보고 울었어? 내 친구 클레어는 아직도 그 얘기만 나오면 놀란 눈으로 날 쳐다봐요. 하지만 난 진심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거든요. 런던 대형박물관, 중학교 시절이었죠. 수학여행으로 갔던 그날, 나는 우연히 조용한 동양관의 한쪽 구석에서 그 유물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금실처럼 얽히고 설킨 모양, 왕관인지 나뭇가지인지 모를 그 형태는 내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신라, 금관이었어요. 한반도의 작은 나라, 신라에서 온 수천 년 전의 보물. 설명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세기 경주 출토, 장인의 섬세함과 귀족의 권위가 담긴 유물.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난 옥스퍼드에서 고고미술사를 전공하며 늘 유럽 중심의 시각을 넘어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부 마지막 해엔 논문 주제를 동아시아 고대 금속 예술로 정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미술사를 전공 중인 23살 학생이에요. 몇 개월 전 논문 자료를 수집할 겸 한국의 경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답니다. 마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직접 보게 된 신라 유적들, 특히 금관을 소장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릴 적 대형박물관에서 봤던 그것과 똑같은 금관이 바로 제 눈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현우.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당시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해설사로 활동 중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신라 금관의 의미와 정교한 제작 기법, 그리고 최근 유전학 연구 결과까지 설명해줬어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라 귀족들 중 일부는 코카서스 지역과 유전적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인 계통의 유전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학계에서도 아직 가설 단계지만 무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고대 동북아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현우와 함께 경주 시내 곳곳에 유적지를 다녔고 예상치 못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이 길이 첨성대로 가는 길이에요. 신라시대의 별을 관측하던 천문대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소 중 하나예요. 현우는 어느새 박물관 해설사에서 사적인 가이드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의 말투는 친절하고 따뜻했고 설명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첨성대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을 때 저는 물었어요. 현우 씨는 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사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신라 장군이 금관을 쓰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이야기요. 어릴 땐 그냥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자라면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한국의 고대사에 빠지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신라 금관 하나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으니까요.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고대의 찬란한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둘은 묘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저를 경주의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어요.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들어선 그곳은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정갈한 저녁 식사, 쌉쌀한 나물과 따뜻한 된장국은 유럽 어느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감동적이었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은 런던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말하자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시골의 밤은 생각보다 매력이 있어요. 특히 이런 계절엔요. 창문 밖으로는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은 한옥 지붕을 따라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째. 이미 마음 한켠이 이곳에 남겨진 느낌이다. 역사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다. 그리고 현우라는 사람,
그는 마치 내가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깨우는 사람 같다. 경주에서의 며칠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어요. 돌아가는 비행기를 앞두고 저는 도저히 그냥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현우도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 있다며 함께 다른 도시들도 여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안동이었어요. 하회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초가집이 늘어선 골목 사이로 부는 바람, 길가를 걷는 노란 고양이, 아이들이 장난감 탈을 쓰고 뛰노는 모습까지 전부가 이질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현우는 안동 소주가 유명하다고 하며 작은 주막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마신 찬소주 한 잔은 제게 꽤나 큰 충격이었어요. 진짜 도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현우는 웃으며 한국 사람은 그걸로 추위를 이겨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숨에 마시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현우는 자꾸만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어쩌면 그날부터였을까요? 단순한 여행의 동반자였던 현우가 조금씩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서울에 도착해서는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까지 하루에 몇 곳씩 돌아다녔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 인스타그램 최고 인기 게시물이에요. 외국인 친구들이 이건 진짜 영화 같다며 놀랐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한국의 일상 중 하나야. 하지만 서울의 진짜 매력은 그 밤에 있더라고요. 한강 유람선을 타고 도시의 야경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런던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아. 현우는 말했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 강 위에도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의 예술이 박물관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현재의 삶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곳. 그런 나라를 저는 처음 보았거든요. 여행 마지막 도시 부산.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며 함께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광안대교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는 존재가 주는 따뜻함.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에밀리, 넌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현우의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신라금관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좋아졌어요. 아니, 누군가 때문에 더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날 밤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어요. 부산의 여름밤은 서울과 또 다른 분위기였죠. 바닷바람은 시원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는 작은 테이블과 조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한국의 맥주와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별빛이 번지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나는 나중에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요. 에밀리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쌓아온 열정이 느껴졌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너는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유물을 보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현우야,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까? 몇 년 후에도 이 한국의 여름밤을.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랑 같이라면 어느 계절이든 특별하니까. 그 순간 에밀리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달랐지만 둘의 감정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을 찾았어요. 형형색색의 벽화와 계단으로 이어진 마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작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잠시 눈을 떼는 사이 에밀리가 골목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된 거예요.
발목이 약간 삐끗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에밀리는 당황한 나머지 괜찮다고 무작정 일어나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현우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건 내 배려겠지만 지금은 솔직해도 돼. 너 아프잖아. 그 말에 에밀리는 멍하니 현우를 바라봤어요. 유난스러울 수도 있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단순히 좋은 여행 친구로 느꼈던 현우에 대해 뭔가 더 깊은 감정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과 겹쳐지며 점점 커져갔죠.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곱씹으며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우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 유명한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현우가 추천한 곳이었고 외국인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고 했죠.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양한 반찬들과 따뜻한 불고기 냄비, 은은한 조명,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가 생선구이를 먹던 중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예전에 받은 치과 보철물이 식사 도중 떨어진 거예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고 바로 입을 감췄죠. 괜찮아? 현우가 재빨리 물었지만 에밀리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종업원이 다가오며 무표정한 얼굴로 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투였고 에밀리는 그걸 무례하게 받아들였어요. 음식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 치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종업원은 에밀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죠.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는 낯선 나라에서 창피한 상황을 겪은 데다 방금 전의 대화에서 느낀 서운함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현우, 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실망했어. 그 말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곤 조용히 말했죠. 에밀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한국어로는 종종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들리는 표현이 있어. 특히 영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황을 겪은 건 미안해. 하지만 그게 한국 전체의 모습은 아니야. 그 순간 에밀리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실망, 당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상태였죠. 현우는 갑자기 말했어요. 일단 병원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치과를 찾았어요. 에밀리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청결한 시설, 최신 장비, 그리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까지. 치과의사는 아주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치료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게다가 진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죠. 에밀리는 치료를 받으며 눈을 감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세심한 나라야. 오늘 그 종업원도 악의는 없었을 거고 결국 나를 끝까지 도와준 건 현우였잖아. 치과를 나오면서 에밀리는 현우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 나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낯선 곳에서 힘들었던 거 이해해. 하지만 에밀리, 한국은 내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좋아질 나라야. 마치 너처럼. 그날 밤 에밀리는 다시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위기를 통해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현우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비행기 출발 하루 전 에밀리는 서울 숭례문 근처의 카페에 앉아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조용하고 고요했죠. 한 달 남짓한 여정이었지만 그 안엔 수년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현우와 함께한 시간, 신라 금관에서 시작된 호기심, 안동의 조용한 아침, 서울의 찬란한 야경, 부산의 바닷바람, 그리고 뜻밖의 치과 사건까지 에밀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 나라와 가까워졌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에밀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가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죠. 내일 가는 비행기. 아직 유효한 거지?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연기할 수 있어. 사실 방금 전에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어. 옥스퍼드와 고려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추천 대상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그럼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올 거야. 정확히는 곧 다시 여기에 있을 거야. 순간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에밀리도 조용히 그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에밀리는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음 한국행 티켓을 알아보는 것이었죠. 그녀는 옥스퍼드에 복학하자마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몇 개월 후 정식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문명과 문화,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첫날, 현우는 그녀를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이건 뭐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신라금관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가 담긴 논문집이야.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밀리는 웃으며 그를 껴안았어요. 현우, 나 앞으로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같이 다녀야 할 유적지도 많고 가르쳐줘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보고 싶은 세계도 있잖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함께 한국을 그리고 세상을 여행하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신라금관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이 두 사람을 잇고 문화와 감정을 잇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꾼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인연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한국의 놀라움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